상안검 수술 후에 한 달까지 참아 주십시오. 성형외과 의사라면 가장 싫어하는 수술 후의 습관이 다름이 아닌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록입니다. 상안검 수술, 아마 큰 결심하고 받으셨을 건데 사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상안검 수술 후 관리입니다. 수술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수술해드리는 역할이 끝났다면 이제는 환자분께서 집에서 이 라인이 예쁘게 좀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안검의 수술 후 붓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왜 초기에 인상이 다소 사나워 보이는지, 그리고 가급적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첫 1주에서 2주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바로 압력과 자극입니다. 이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의 처진 피부를 절제하고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고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혈압이 올라갈 만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눈 주변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미세혈관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예상치 못한 멍이라던가 좀 더 심한 붓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눈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이 상안검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을 조작을 하거나 또는 쌍꺼풀 라인을 고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강하게 비비게 되면은 고정된 라인이 풀려버리거나 또는 어떤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실밥을 뽑기 전까지 약 일주일 동안에는 환자분들께서 가렵더라도 눈을 너무 세게 비비시면 안 되고요. 연고를 묻힌 면봉 등을 이용해서 그 가려운 부분만 선택적으로 조금씩 긁어주는 형태로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 당일보다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더 많이 부어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수술 후 한 이틀에서 3일째가 이 수술 후 붓기가 가장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이 이 수술을 한 것 자체를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혈류량이 늘어나고 부종이 생기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는 냉찜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냉장고에 보관해뒀던 이 찜질팩을 좀 꺼지 위에 가볍게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너무 차가운 팩이 피부에 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아이스팩을 하실 때는 너무 오래되지는 마시고요. 저의 추천은 보통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수시로 해주시고 이 찜질팩이 다시 식으면은 냉동고라든가 냉장고에 넣어둬서 다시 조금 쿨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큰 붓기는 대부분은 한 2주 정도면 정리가 되겠지만은 눈꺼풀 주변의 미세한 잠붓기는 최대 6개월까지도 점점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안검 수술하신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죠. 눈매가 좀 너무 이렇게 사나워졌다던가 이 소세지처럼 라인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도 간혹 하십니다. 하지만은 이 수술 직후의 눈매는 현재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땡땡 부어있는 쌍꺼풀의 붓기가 이 라인을 다소 조금 크게 보이게 하면서 위로 밀려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거된 피부가 이제 조금 팽팽하게 붓기에 의해서 부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의 상안검 수술은 피부의 장력이 조금 안정화되고 쌍꺼풀 라인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조금 적절한 크기의 붓기가 빠지면서 라인도 좀 내려오고 인상이 좀 부드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약 일주일 동안 부어 있는 모습 때문에 좀 생기는 어색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체가 회복되는 속도를 믿고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 주시는 어떤 인내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방해드린 안연고는 하루에 3-4번 면봉을 이용해서 상처 부위에 아주 좀 얇게 펴발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고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요, 상처 부위가 좀 짓무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바르면 이 안연고가 눈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위에 하진 않지만은 이 시야를 조금 뿌옇게 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연고는 눈 위에 상처 부위 그리고 실밥 부위가 항상 연고에 의해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만 유지가 잘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처방이 나간 점안액도 안연고를 바르는 타이밍에 함께 하루에서 3-4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안액의 항생제 성분이 결막을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구 건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안검 수술 후에 언제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먼저 실밥은 기본적으로 7일차에 제거하게 되는데요. 세안과 가벼운 화장은 실밥 제거를 한 그날부터도 가능합니다. 물론 눈 주변에 물만 묻지 않는다면 얼굴에 가벼운 세안은 수술을 하고 실밥이 있는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얼굴을 닦을 때는 이 수건을 너무 비벼 닦지 마시고 조금 가볍게 터치하면서 닦으시면 수술 부위에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눈 화장과 렌즈 착용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데,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같이 이 눈꺼풀에 속눈썹에 직접적으로 하는 눈 화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술이 끝나고 2주 후부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렌즈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 착용을 위해서 눈을 조금 크게 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의 붓기가 조금 빠지고 눈 뜨기가 좀 편해지는 약 한 2주 후부터 사용을 권장드리고, 특이사항이 없고 안경을 조금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 4주 후, 한 달 뒤부터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부분만큼은 한 달까지 참아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상처 부위의 혈류량을 줄여서 상처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라면 가장 싫어하는 수술 후의 습관이 다름이 아닌 흡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해당 부위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격렬한 운동 또는 요가라든가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운동은 약 한 달까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사우나를 즐기시기도 하는데요. 뜨거운 사우나의 열기에 의해서 상처 부위가 찌는 환경이 돼버리면 상처가 쉽게 불어나면서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2주, 좀 안정적으로는 한 달까지는 참아주시면 상안검 상처가 낫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상안검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첫 번째로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요, 갑자기 한쪽 눈만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이 든다던가, 또는 한쪽이 좀 상처 주변이 빨개지면서 열감도 느껴지고 거기를 만졌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런 것들은 염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연락을 주시고 병원에서 제가 진찰을 보고 필요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상안검 수술은 우리의 처져 있던 눈꺼풀 피부를 걷어내고 이 시원한 눈매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기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 상안검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불편감과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김영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